여러분 안녕. 오늘은 신라의 삼국 통일과 나당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삼국 통일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6세기 말 7세기 초 동아시아 정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돌궐, 고구려, 백제, 외의 남북 세력과 수당, 신라의 동서 세력이 대립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고구려는 북방 유목민족과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하였고, 백제는 전통적 우호 국가인 외를 활용하여 신라를 견제하는 구조였습니다. 신라는 이에 맞서 수당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에 맞섰습니다. 관산성 전투 이후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상실하였고, 백제는 상황이 전사하는 등 삼국 간의 영토 경쟁이 신라 쪽으로 유리해집니다. 한편 고구려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나라 중국 통일이라는 악재를 만납니다. 고구려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분열을 활용해서 독자적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비족 출신의 양견이 오랜 분열을 끝내고 남북조를 통일하며 수나라를 건국합니다. 수 문제는 고구려 영양왕에게 수나라에 조공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고구려가 순순히 수나라에 편입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구려 영양왕은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하며 전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수문제는 육지와 바다를 통해 고구려를 침공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패퇴합니다. 권력 쟁취를 위해 아버지 문제와 형제 모두를 죽이고 황제에 오른 이가 있었으니 그가 수양제입니다. 그는 대운하를 건설하고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갑니다. 인류 역사 발전 측면에서 보면 대운하 건설은 대단한 업적이지만,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 동원된 수백만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수양제가 좋게 보였을까요? 또한 수양제는 세 차례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모두 실패하며 수나라의 몰락을 자초합니다. 전쟁 역사를 통틀어 유례없는 대승을 거둔 살수대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양제는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수나라 군대는 진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군수품 보급은 후속 부대에 맡긴 채 요하에 도착합니다. 요하를 건너온 수나라 군대에 맞서 고구려는 성을 지키는 전략으로 맞섭니다. 고구려의 성은 자연지형을 최대로 활용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을 뿐더러 치, 들여쌓기 등의 독특한 방어에 특화된 요소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나라를 방어했습니다. 또한 전면전이 아닌 버티기 전략을 쓰다가 일격에 기습하는 청야수성이라는 전략을 통해 적에게 타격을 입혀 퇴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시 한 수를 보냅니다. 이 시 나오면 무조건 살수대첩이에요. 살펴보죠.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통달하였고 절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밝혀냈노라. 전쟁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바라건대 만족함을 알거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겉으로 보면 우중문을 칭송하는 것 같지만 을지문덕은 우중문이 자신의 전략으로 이미 패배하였음을 우회적으로 알리고 퇴각할 것을 명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중문은 공을 세우기 위해 30만 명의 별동대를 편성해서 압록강을 건너 평양으로 진격합니다. 원래 계획이 군수무자를 싣고 오는 수군과 평양에서 합류하여 협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수군이 독단적으로 평양성을 공격했다 대패하여 우중문은 계속해서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전령을 보내서 회군한다면 수양제에게 항복하겠다라는 철군의 명분을 제공합니다. 기회를 포착한 우중문은 서둘러 퇴각합니다. 살수에 이르러 강을 건너는데 강의 수위가 낮아 방심하며 도강하는 수나라 군대가 을지문덕의 전략으로 전력의 90% 이상이 수장됩니다. 살아서 돌아간 인원은 30만 명 중에 2,700명 정도였다고 하니 실로 대단한 전과가 아니겠습니까? 고구려를 침공한 대가는 실로 가혹했습니다. 거듭된 고구려 원정 실패, 대운하 건설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 실시,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으로 수나라는 멸망합니다. 수나라 멸망 후
당 고조 이연이 장안의 도읍을 정하고 당을 건국합니다. 당은 건국 초기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고구려 영류왕 시기에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고 대당 온건 유화책이 펼쳐집니다. 이에 당 고조는 호응하며 포로 송환을 제의하고 약 1만 명 정도가 교환되는 등 두 나라 사이의 외교적 친선 관계가 강해집니다. 또한 고구려 영류왕은 당의 책력을 요청하고 고구려 봉역도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당의 제후국임을 인정하는 행동으로 읽힐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류왕의 대당 온건 외교 정책을 반대하는 고구려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옹립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그는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은 스스로 대망리지에 오르며 대당 외교 정책을 모두 강경책으로 선회시킵니다. 그의 대당 강경책과 연개소문 쿠데타를 명분 삼아 당 태종은 15만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고구려는 사실 대당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 중인 와중에도 당의 침략에 대비해서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하였습니다. 당의 침입을 천리장성이 버텨주긴 하였으나 신성, 요동성, 백암성 등이 함락되며 고구려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백암성을 지나 안시성에 이른 당의 군대는 안시성 성주와 백성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60여일 만에 퇴각하고 맙니다. 연개소문의 탁월한 외교술, 즉 북방 유목민족 돌궐의 설현타국과 동맹을 맺어 그들로 하여금 당의 중원을 침공하게 하여 당태종 이세민의 주력 부대를 철군시키게 합니다. 이후 연개소문은 당의 팽창 정책에 맞서 서돌궐 바르흐만 왕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이는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에 조우관을 쓰고 환두대도를 차고 있는 고구려 사신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제 의자왕의 명령을 받은 백제 장군 윤충에게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뺏긴 신라의 위기 극복과 대야성 전투에서 잃은 사위 김품석과 딸의 복수를 위해 김춘추는 고구려를 방문합니다. 그는 연개소문에게 동맹을 맺고 백제를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마목현과 죽령 이북의 땅을 반환하면 군사동맹을 맺겠다고 말합니다. 김춘추는 당연히 거절하였고 연개소문은 그를 옥에 가둡니다. 김춘추는 자신은 신하에 불과하니 영토 반환을 왕에게 아뢰고 다시 오겠다라는 명분으로 가까스로 고구려를 탈출합니다. 고구려에 다시 가면 죽을 것이 뻔한데 가겠습니까? 김춘추는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당나라로 건너갑니다. 당 태종에게 대동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당이, 남쪽은 신라가 차지하는 것을 골자로 군사적 연합을 제의하였고 고구려가 없어진 한반도를 모두 손에 넣겠다는 당나라의 야욕과 어우러지며 나당 동맹이 결성됩니다. 당은 고구려 정복이라는 수건 사업을 위해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신라와 연합하여 먼저 백제를 치기로 한 것인데요. 소정방의 당군 13만 명, 김유신의 신라군 5만 명이 각각 기벌포와 탄연을 지나 사비로 향합니다. 백제 장군 계백은 5천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지만 결국 패배하고 사비성이 함락됩니다. 흔히 백제 말기 의자왕이 사치와 향락에 빠진 것으로 삼천궁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의자왕은 대표적으로 승자가 기록한 역사의 희생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의자왕은 웅진성에서 최후까지 항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자왕이 웅진성을 택한 이유는 전에 설명드렸던 사비천도 이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어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웅진성의 특성과 백제 부흥운동 근거지 중 하나였던 임존성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당 연합군을 방어하기에 적합하였습니다. 하지만 웅진의 귀족이었던 예시 가문의 예식의 배신으로 인하여 전쟁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660년 백제는 멸망하였고 이후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운동이 전개됩니다. 임존성에서 흑치상지가
주류성에서 복신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는 등 약 3년여간 백제 부흥 운동이 전개됩니다. 백제 지방군이 건재한 까닭에 사비성과 웅진성을 제외한 사비백제의 땅을 거의 회복하는 전과를 올립니다. 또한 복신은 외에 군대 파병까지 요청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외는 대규모 파병을 결정합니다. 사실 일본 고대 왕실이 시작되는 남제왕 또는 개체왕이 무령왕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고대 왕실의 뿌리가 백제계였다는 것이 대규모 파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663년 8월 백강에서 마지막 결전이 벌어집니다. 백제 부흥군과 백제를 도우려 파병된 왜군은 나당 연합군에 맞서 4번의 전투를 벌였으나 모두 패하며 백제 부흥운동은 막을 내립니다. 연개소문이 죽고 난 후 아들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그의 동생 연정토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합니다. 남건과 남산은 남생을 축출하며 권력을 획득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지배층의 내부는 뭐다? 필연적으로 나라는 망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혼란을 놓칠 리가 없는 신라와 당은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수당과의 오랜 전쟁으로 국력이 쇠퇴한 와중이라 오래 버티지는 못하고 700년, 정확히는 705년의 왕조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오골성에서 고현무, 황해도 재령 지방의 한성에서 건모잠이 고구려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내세워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투항해버립니다. 이후 전개되는 나당 전쟁 시기의 안승은 신라로부터 보덕국 왕으로 봉해집니다. 이것은 고구려 부흥 세력을 이용하여 당군과 맞서려고 한 신라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고구려 부흥 운동은 실패한 것이겠죠? 한반도를 지키던 방패가 사라지자 당나라는 손쉽게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백제의 웅진도독부, 고구려의 안동도호부, 신라의 계림도독부를 설치합니다. 일종의 기미정책이죠. 기미정책이란 당이 점령한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되 감시기구인 도호부를 설치하여 점령 지역을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당의 입장이 여실히 드러나는 행보라고 보여지는데요. 신라는 이러한 당의 기미정책에 맞서 당을 한반도에서 축출하려고 당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를 나당전쟁이라고 하며 670년부터 약 7년여간 계속됩니다. 671년 서린기가 문무왕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지금 문무왕은 황제에게 불충과 불효를 저지르며 감히 강대국 당나라에 맞서려고 하고 있으니 상황 파악 잘 하고 어서 당나라에 충성을 다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문무왕은 강수로 하여금 답서린기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답서린기서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당나라가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신라에 넘겨주지 않은 것, 신라가 당의 백제 고구려 정벌을 도왔음에도 그 공을 인정하지 않은 것, 신라가 차지하였다가 고구려에 빼앗긴 비열성을 신라에 돌려주지 않은 것, 당나라가 웅진도독부를 관할하던 부여 융에게 백제의 땅을 반환한 것 등을 이유로 신라가 당의 반기를 들지 않을 수 없었음을 항변합니다. 하지만 황해도 성문전투에서 신라는 당에 크게 패하며 당나라에 막대한 재물을 바치고 사죄사를 파견하는 등의 굴종적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듬해 김유신이 사망함으로써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문무왕은 다시 당에 맞설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부흥군을 나당전쟁에 활용하며 백제 유민에게 관직을 하사하거나 고구려 고현무와 신라 사찬 설오유가 오골성을 공격해 하고 고구려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봉하는 등의 전략을 펼칩니다.
드디어 신라가 전쟁을 종결지을 전투들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천성전투는 매소성에 주둔하고 있던 당의 이근행 부대에 군수물자를 보급하려던 서린기 부대를 신라 장군 문훈이 대파한 전투를 말합니다. 이 전투에서 당군 1,400여 명이 죽고 신라는 전함 40척과 말 1,000피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매소성 주둔 병력 20만 명이 보급품 없이 전투를 한다? 일단 기병 위주로 편성된 당군에게는 정말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기병의 핵심인 말은 많이 먹어요. 정말 많이 먹어요. 하루 5kg 정도를 먹으니까요. 지금처럼 고열량의 사료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풀 어마어마하게 베어야 합니다. 그럼 말만 밥을 먹습니까? 당나라 군인들도 먹어야죠. 그런데 보급품 어떻게 됐죠? 천성 전투에서 수장되었거나 신라에 노획당한 상태입니다. 자신감이 오를 대로 오른 신라군은 매소성에 주둔하고 있던 당군을 격파하는데요. 매소성 전투의 승리 요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병을 무력화할 가공할 장창 부대를 보유했다는 점. 둘째, 성곽 축조, 무기 기술자로 이루어진 대장 척당, 쇠내 전문 부대인 노당, 공성용 사다리 부대인 운제당, 성문 파괴 부대인 충당, 투석기 부대인 투석당 등의 전문 특수부대를 보유한 점, 마지막으로 대규모 군대 사열을 수차례 실시하며 신라 내 대당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당군에게 세력을 과시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 사용 등이 3만의 신라군이 20만의 당군을 상대로 매소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매소성 전투 대패 이후 당은 서린기를 보내 기벌포를 통한 신라 공격을 꾀합니다. 신라는 사찬 시득으로 하여금 이를 방어토록 하는데요. 서린기에게 패배합니다. 그러나 이후 22번에 걸친 해전을 통해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한반도에서 당나라를 최종적으로 몰아냅니다.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당은 한반도에서 축출되며 명실상부 신라의 삼국통일이 완성됩니다. 신라 삼국통일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상 최초로 통일을 달성하였다는 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 융합으로 민족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 당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성장했다는 점과 전쟁 과정에서 신라인의 자주의식이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점, 대동강 이남의 한정된 통일이었다는 점을 들어 신라 삼국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통일 과정을 지켜본 여러분들은 신라 삼국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다음 시간에는 삼국시대의 마지막 시간,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